저스트 투 어버 스 일리터 커플입니다.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였어요. 라이딩 기어를 챙겨온 걸 입기 힘들 정도로 말이죠. 여행 4일차가 되어가니 더 이상 갈아입을 옷이 없었어요. 이렇게 가끔 장기 투어를 가거나 2박 3일 투어를 가게 되면 저희는 코인 빨래방을 이용합니다. 둘이서 장거리 투어는 이번이 두 번째라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은 빨래방으로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하면 옷을 2일에서 3일치만 들고 다녀도 돼서 참 좋아요. 빨래 돌리고 건조기가 다 돌아갈 때까지 시간 여유가 있어서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코인 빨래방 내부에서 잠시 쉬다가 나가봤어요. 바로 옆이 말만 많이 들어본 순천만 정원이 있기 때문이죠. 바이크를 세워두고 산책 겸 걸어갔는데 이날 아침 기온이 28도인가 그랬을 거예요. 추석 연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엄청 더운 날씨였죠. 순천만 정원까지 걸어가면서 다음에 날씨 시원할 때 오자며 계획을 급 변경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안 들어가는 게 아쉬웠으나 그늘도 없는 여기를 이 날씨에 걸어서 구경 다니면 다음 일정이나 목적지까지 갈 체력이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았어요. 이번 여행이 끝은 아니므로 엄청 아쉬워할 것까지는 없었죠. 순천만을 목적으로 다시 내려올 명분이 생겼으니까요. 그럼 여기 자체가 너무 지금 이 날씨에 지금 그늘도 없는 정원을 돌아다닌다? 안 하고? 차라리 종이원처럼 이렇게 대나무 숲으로 돼가지고 그늘이 막 이렇게 있고 하면은 그늘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나무도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정원이다 보니까 꽃 위주로 와서 사실 나무는 많지 않은 것 같거든. 그늘이 없어, 그늘이. 날씨가 좀만 선선해서 갔을 건데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거. 너무 힘들어. 너무 덥다. 건조기까지 마친 뽀송해진 빨래들을 챙겨서 다음 목적지로 먹으러 출발합니다. 순천 바로 옆이 꼬막의 고장 벌교인데 맹맹이는 꼬막을 참 좋아합니다. 꼬막이 비싼 편이라 자주 사 먹지는 못하지만 꼬막으로 유명한 동네가 바로 옆인데 이걸 그냥 지나갈 수는 없었죠. 맹맹이가 좋아하는 건 패스하지 않습니다. 꼬막 정식. 벌교에 가시면 꼬막 정식을 파는 식당이 많이 있는데 가격이 싼 편은 아니에요. 다만 구성이 나쁘지 않게 나와서 여행지에서 먹는 것 치고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꼬막 정식을 시켰는데 꼬막 비빔밥을 필두로 꼬막 탕수육이나 꼬막 간장무침 같은 꼬막을 이용한 반찬이랑 낙지 호롱이가 나와요. 양이 보기보다 많아서 충분히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꼬막에 환장하는 맹맹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들려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롱이? 벌교에서 나온 뻔에서 나온 원 없이 꼬막을 털어먹고 다음 경유지로 생각한 곳은 벌교에서 서쪽으로 가면 나오는 보성입니다. 네, 바로 녹차의 고장이죠. 특별히 뭔가를 기대한 건 아니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의성마늘이나 안동소주 같이 지역 이름 뒤에 붙는 유명한 것들을 체험해보는 편이라서 왜 유명한지 직접 확인하러 가보는 거예요. 녹차밭은 제주도에 오설록을 2번 가본 적이 있어서 보성 녹차밭은 뭐가 다를지 궁금해하며 달려갔죠. 출발 전부터 날이 흐리고 습하더니 달리는데 비가 조금씩 내렸습니다. 옷이 젖는 거에는 이제 익숙해졌죠. 이미 올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도 더운 날 맞는 비라 그런지 맞고 달릴 때는 시원했어요. 비 온 뒤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내비 따라가니 큰 상가 건물이랑 외국마을 같은 곳이 보여서 여기에 주차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대한다원 녹차밭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좀 더 왼쪽으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계곡 사이에 대한다원 녹차밭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서 입구까지 엄청난 나무들이 저희를 반겨줬어요. 뭔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들었죠. 대한다원은 입장료가 있는데 성인 4,000원으로 비싸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다만 녹차밭 말고는 크게 볼 게 없었기 때문에 자연경관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크게 볼 게 없는 곳이라 다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살았다 보여. 숲길을 따라 피톤치드를 흡수하면서 걷다 보면 카페 같은 곳이 나와요.
비가 온 직후라 습도가 엄청 높아졌는데 날씨는 또 폭염이라 둘 다 지쳐버렸죠. 보송녹차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다길래 하나씩 먹고 에어컨 바람 좀 쐬다 구경해보기로 했어요. 녹차 맛이 그렇게 세지 않는데 섞여 있어서 그런가? 그리고 녹차 맛이 나긴 나는데 그 입맛에 도는 향이지 뻑뻑하고 그 떫은 맛은 아니다. 녹차 되게 잘 진해. 살렸다. 하나도 안 떫어. 나 원래 녹차 되게 싫어하잖아. 아이스크림이나 녹차 라떼 같은 거 떫어서. 근데 떫은 맛은 안 나고 녹차 향은 세네. 녹차 아이스크림은 제주에서 먹은 것과는 다르게 녹차 향은 엄청 진하면서 녹차 특유의 떫은 맛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떫은 맛 때문에 녹차 아이스크림을 싫어하는데 이건 참 맛있습니다.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계단을 따라 조금 올라가니 언덕을 따라 잘 심어놓은 녹차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봄에 새싹이 돋은 녹차밭이 아니라 연두색은 아니었지만 푸른 녹차밭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제주 오설록보다는 뭔가 규모 면에서 작다고 느껴졌는데 오설록은 넓은 공간에 펼쳐진 느낌이면 여기는 계곡 산기슭을 따라 조성해서 제주 오설록과는 다른 느낌의 녹차밭이었죠. 두 눈에 푸른색을 가득 담아두고 숙소를 예약한 나주까지 달렸어요. 추석은 추석인지 기온은 높으나 해 길이는 짧아져서 금방 어둑어둑해졌죠. 나주로 숙소를 정한 건 이유가 있었어요. 전라도라는 명칭은 전주, 나주 두 곳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건데 전주는 가봤고 나주는 안 가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등 지역 명칭의 옛 고장들을 가보는 미니 버킷리스트도 달성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청주만 남았어요. 저녁 시간이 돼서야 나주에 도착했어요. 나주에서 1박은 모텔이 아니라 관광 호텔로 예약을 했는데 편히 자고 싶어서라기보다 호텔인데 가격이 모텔보다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가끔 지방에 가면 호텔인데도 숙박 비용이 저렴한 곳이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래된 관광 호텔이지만 모텔과 다른 점은 확실히 깨끗하고 침대 매트가 더 좋다는 점이겠죠. 짐을 대충 풀고 식당들이 다 닫기 전에 밥을 먹으러 나가봅니다. 아예 다 임대야. 지금 위에는 1층만 간간히 1층도 임대네. 내가 힘들겠잖아. 1층도 임대. 이곳이 신도시에 있는 상가촌 같은 곳인데 건물들은 크고 오래되어 보이지 않았으나 1층, 심지어 2층도 텅텅 비어있는 곳이 많이 보였어요. 나중에 식당 직원에게 이 상권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건지 물었는데 생긴 지 오래됐답니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상권이 죽은 거래요. 비어 있었는지도 오래됐다고 했어요. 지방을 다니면서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볼 때마다 지방소멸이라는 뉴스에 나오던 말이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고기. 오늘은 고기가 땡겨서 특수부위를 파는 고깃집으로 와봤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도 이 집은 손님이 많더군요. 특수부위는 원래 좋아했지만 이 집은 고기가 신선하고 질이 좋은 고기라 그런지 잡내 하나 없이 깔끔하고 유난히 고기가 고소했던 것 같아요. 식감도 훌륭했습니다. 아주 만족스럽게 저녁을 먹었어요. 고기가 맛있으니 술도 자연스레 한 잔 들어가게 되더군요.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무더워서 지쳤던 오늘 하루를 조금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가능하면 집까지 달려보고자 일찍 나왔습니다. 물론 확정된 건 아니죠. 며칠째 이어지는 폭염 때문에 시달려서 아침부터 살짝 지쳐 있었어요. 게다가 올라가는 길목에 비 소식도 있어서 아침부터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죠.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게 싫고 황야지대보단 산 쪽으로 기슭을 따라 이동하는 게 더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하여 무등산 쪽으로 경유지를 짓고 올라가 봅니다. 아름다운 농촌 시골길을 한참 달리는데 덥기도 하고 엉덩이도 베겨옵니다. 한번 쉴 때가 되었다 생각하던 찰나 큰 나무 아래에 평상이 있는 걸 발견하고 바이크를 멈춰 세웠어요. 지오대안학교라는 곳 앞이었는데 나무가 울창해서 평상에 앉아
챙겨둔 간식이랑 음료를 먹으며 잠시 휴식을 가졌죠. 여행 일정이 딱히 잡혀있지도 않고 기간도 널널해서 이런 여유를 갖는 게 장박 투어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시골 마을의 풍경도 보고 심적으로 많이 힐링이 됐습니다. 이날따라 하늘도 구름도 너무 이뻐서 경치 감상하면서 달려봅니다. 차도 많지 않고 천천히 유유자적 시골길을 달리는 것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이브 방법이죠. 앞서는 차도 뒤따르는 차도 없으니 저희가 원하는 속도로 천천히 즐기면서 달립니다. 근처에 섞인이를 때우고 가기로 합니다. 딱히 찾아둔 곳도 없고 예정했던 경로도 아니라서 모든 이날은 즉흥적이네요. 김치찌개를 파는 곳이 있어 와봤는데 바로 앞에 리조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연휴인데도 영업하고 계셔서 고마울 따름이었죠. 맛도 있었습니다. 김치찌개가 생각보다 실패한 적이 많아서 큰 기대는 아닌데 깊은 맛에 묵은지인데도 신맛이랑 단맛이 적절히 조합된 것이 감칠맛을 잘 살린 맛집이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오늘 갈 수 있는 거리랑 경로를 고려해 전주에서 1박을 더 하기로 정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달리면 바로 집까지 가겠지만 빡세게 달리는 여행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이제 오늘의 목적지가 정해졌고 시간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제대로 둘러볼 만한 데를 찾아봅니다. 바로 옆에 공룡 발자국 화석지가 있길래 가보기로 했어요. 공룡 뼈도 아니고 발자국인데 별거 있겠냐는 마음으로 가본 건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엄청 신기했어요. 몇만 년 전에 살던 생물체의 거대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는데 자연이 대단한 게 느껴졌죠. 공룡이 진흙을 밟은 게 덮어져 굳어서 생긴 발자국이라고 써있었는데 지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아볼 수가 있어서 더 신기했어요. 한국엔 생각보다 공룡 발자국이 많이 남아있는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타살하려고 이렇게 딱 해놓고 그 타살한 지 얼마 안 돼서 막아놨으면 글로 지나가지 말아야지. 그거 펜스를 뚫고 들어와서 발자국 남았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미장 다시 해야 된다고 이거. 아 특이하네 사람들 진짜. 이 못할 거야 이거. 발자국도 다 이거 미장 다 깨고 살쪄야 돼 이거. 못 써 이거 어떻게 쓸. 다시 전주를 향해 달려봅니다. 유난히 풍경도 좋고 하늘이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곧 닥쳐올 고난을 위한 빌드업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출발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까 전방의 하늘이 슬슬 흐려지는 게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전북 쪽에 비가 올 수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 투어 내내 맞던 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빗방울 크기를 보고 깨달았어요. 엄지손가락만한 빗방울이 한두 방울 오기 시작하더니 이내 엄청난 폭우로 변했어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이미 전신이 다 젖어가고 있어서 편의점 처마 밑에서 잠시 멈춰서 비구름을 보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잔뜩 뭐야 이게. 와 비온다. 와 많이 온다. 오토바이 괜찮니 너네? 큰일났네. 레이더를 봐도 위성사진을 봐도 도저히 금방 그칠 기미도 없고 심지어 더 지체하면 더 크고 강한 구름이 다가올 것 같아 포기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달리기로 하고 다시 전주로 향합니다. 진짜 이날 팬티고 양말이고 장갑이고 안 젖은 게 없이 비를 원 없이 맞은 것 같아요. 1년치 라이딩을 하면 맞을 비는 이날 다 맞았습니다. 방수가 좀 되는 바람막이가 있었으나 이미 비를 맞은 뒤라 바람막이 입으면 더 습하고 덥기만 할 것 같아서 쫄딱 젖을 각오로 그냥 내달립니다. 오히려 마음을 내려놓으니 둘 다 웃으며 신나게 달리게 되었죠. 오히려 이 상황이 저희는 재밌었어요. 예전 세나 30K 블루투스 인터컴을 사용할 때는 본체랑 클램프 킷 사이로 물이 들어가서 이 정도 폭우면 작동이 안 됐었는데
완전 방수가 되는 세나 스파이더 ST1으로 바꾸고 나서는 폭우가 와도 인터컴을 유지할 수 있어서 둘이 대화하면서 가니까 걱정도 덜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타는 로우라이더 S는 순정이 오픈흡기 헤비브리더인데, 오픈흡기는 비에 젖거나 하면 시동이 꺼지거나 엔진이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로우라이더 S의 오픈흡기는 반영구 그리고 방수라 괜찮다고 들었었죠. 이날 제대로 테스트해봤습니다. 멀쩡합니다. 최고예요. 전주에 다 와가니 슬슬 비도 그쳐갑니다. 언제 왔냐는 듯이요. 딱 우리가 지나는 그곳만 가로로 비구름이 있었죠. 언제까지 나와? 전주 초입에서 숙소를 예약했는데, 전편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전라도 쪽 숙소들은 안마의자나 스타일러가 있는 곳이 많은데 일부러 스타일러 있는 곳으로 예약했습니다. 스타일러에는 옷을 말려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숙소에 도착해서 스타일러에 장갑이나 옷가지들을 말려두고 밥을 먹으러 나갑니다. 예전에 전주에 왔을 때 와본 동네라 그때 갔던 양꼬치집에서 힘든 한우를 마무리하기로 했어요. 양꼬치 꿔바로우에 맥주 한잔, 기가 막힌 피날레로 하루를 마무리해봅니다. 비가 와도 즐겁고 더워도 즐거운 저희 이리타 커플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복귀 날이 되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라 그런지 아침은 약간 선선했어요. 맹맹이는 아침부터 로비에 있는 모닝빵이랑 시리얼로 간단하게 아침 식사를 했죠. 체인점 모텔들은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좋더군요. 이날은 비가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날씨도 덜 덥다고 예보가 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복귀길에 오릅니다. 하늘도 파란 게 달리는 내내 시원하고 상쾌했어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아는 풍경과 지역이 나오니 뭔가 반갑더군요. 올라가는 길에 배도 고프고 해서 목요일 순천향대학교 앞에 가봤어요. 연휴라 쉬는 식당도 많았는데 적어도 대학교 앞은 자취하는 학생들과 외국인 유학생들 덕분에 식당들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이죠. 평소보다 시원하다 한들 더운 건 마찬가지라 모밀국수를 파는 가게에서 시원하게 냉모밀국수를 먹었어요. 역시 더운 날에는 시원한 게 들어가야 체온이 낮아집니다. 여기부터는 많이 다녀온 곳들이라 다이렉트로 집으로 향합니다. 오는 내내 더운 거 말고는 크게 힘든 게 없었고 힘든 일도 둘이서 웃으며 이겨내니 이번 여행이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둘 다 고생했다 해냈다며 서로를 다독였죠. 뭔가 평소 2박 3일 투어나 장거리 단박 투어를 갔다 온 것과는 다른 뿌듯함과 벅차오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전국 일주를 성공적으로 무사고로 완료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다양한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특별한 여행이라 이번 여행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돈보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여행이지만 혹시 계획만 있으시다면 큰맘 먹고 꼭 실행에 옮겨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이걸로 전국 일주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다음에도 다른 장소, 다양한 곳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재밌는 영상으로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